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어느 산골 박신의 문중에 박덕수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예시적부터 남달리 총명한 박덕수는 글 공부에 아주 열중하였다. 그러다 남아 20살이 넘으니 하루는 한양에 과거 보러 가겠다고 오복 조르듯 부모들을 졸랐다. 그 부모들도 아들을 보매 총명이 초군하여 장원급제쯤 과히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음직한데 가세가 너무도 빈궁하여 방도가 없는지라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고 문중의 여러 어른들과 의논하였다. 그러니 문중의 여러 사람들은 열이 한마음이 되어 지팽이 짚고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덕수만은 한양에 보내어 과거를 보게 해야 한다고들 하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물건 있는 사람은 물건 내고 밭 있는 사람은 밭까지 팔아서 보태었다. 이렇게 여럿이 십시일반으로 내 한 품 내 한 양 하니 덕수는 소원을 이루고 한양에 과거 보러 떠나게 되었다. 덕수는 괴나리 보찜을 싸지고 산 넘고 물 건너 한양 장안에 들어섰다. 그는 이거리 저거리 돌아다니다가 엿을 다려 파는 집에 찾아 들어가 하숙을 정하려고 하였다. 옆방집엔 늙은 영감 노친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아들은 엿장사를 나가고 없었다. 저녁을 치르고 나자 영감은 덕수를 자사항이 뜯어보더니 무슨 생각을 해서인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 자네 행장을 보니 하계에서 오는 것 같은데 무슨 일로 한양에 왔는가? 네, 하방에 사는 사람이기는 하나 A시부터 글방에 다녔사와 과거나 볼까 하여 왔습니다. 과거를 보자면 이대감을 모르곤 안 되네. 옆방집 영감은 이대감네 집이 아무데 있는데 한번 가서 사귀어 보라는 것이었다. 덕수는 옆방집 영감이 시켜주던 대로 그 이튿날로 이대감을 찾아갔다. 때마침 이대감은 마루턱에나 앉아 여러 대감들과 한담을 하고 있었다. 이대감은 덕수의 생김과 옷 매무새를 살피더니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사옵니다. 사람이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좋사옵고 후에 집이라도 잡게 되면 자식 키우는데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많이 좋을 줄 생각하고 한양을 왔습니다. 본디 일하던 몸이라 손발만 쉬우지 않으면야 살아갈 수 있겠습지요. 그래. 한양에 남의 손을 바라는 일이 세고 버렸는데 걱정할 건 없네. 대인들의 교자군이나 견마군으로 있을 수도 있고 양반 대인집에서 머슴 살면서 물찌개도 질 수 있지. 대감님 감사합니다. 소희는 심심산골에서 자라나서 견마나 교부 노릇은 못 해봤지만 나무 패고 물 깃는 데는 번겨울시다. 덕수의 말에 이대감은 귀가 번쩍 열렸다. 그래, 자네가 정말 물지개를 저 봤나? 저보다 뿐이겠습니까? 소희는 기운께나 써서 집에 물은 물론 몇십 포 되는 온동리 물을 도맡아 지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옵니다. 이대감이 덕수의 말을 듣고 다시 쳐다보니 과연 키가 9척이나 되고 뼈마디가 굵직굵직한 황소처럼 힘골이나 쓸 것 같았다. 등치고 간 빼먹는데 이골이 튼 이대감은 떨어진 길복이 남한테로 굴러갈세라 단마디의 덕수를 자기 집 물찌개를 지도록 응낙하였다. 그날부터 덕수는 대감집 물을 깃게 되었는데 늘 과거 볼 생각을 잊지 않고 밤이면 밤마다 괴나리 보찜에 싸지고 간 책을 들고 글을 읽었고 때로는 대감 몰래 대감의 책을 훔쳐다 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게 되니 대감도 그 내석을 알았던지 하루는 덕수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 시골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뱃속에 먹물이 든 사람 같네. 네, 부모님 덕에 시골 글방에 다니긴 했습니다. 그럼 과거 볼 생각은 없는가? 덕수가 오매불망 생각하던 일인데 대감이 먼저 물으니 가슴속에는 즐거움 뿐이요 얼굴엔 웃음뿐이었다. 뜻은 그러하오나 가세가 극빈하고 시골에서 태어난 것이 한회다. 허허, 염려 말고 부지런히 물을 깃게. 그럼 될 거네. 대구 말고. 그래, 정말 되오이까? 되구 말고 뇌가 된다면 되느니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하게. 난 일구이연을 하지 않네.
덕수는 눈앞이 트인인지라 곱절 힘이 나서 부지런히 물도 깃고 앞뒤 뜨락을 날아다니며 눈에 띄고 손에 잡히는 일은 죄다 하였다. 그런데 과거 볼 때가 되어 온 나라 선비들이 한양에 구름 모이듯 모여드는데도 이대감은 과거 보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덕수는 답답한 가슴을 잡아뜯다 못하여 이대감을 보고 물었다. 대감님, 인젠 과거 볼만 합니까? 내가 뭐라든가 그저 염려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하라고. 차차 되네, 되고 말고. 그래, 이 다음엔 정말 되오이까? 되고 말고. 내가 된다면 되느니 걱정 말고 일이나 잘하게. 난 일구이연을 하지 않네. 그래서 박덕수는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했건만 그 이듬해 받은 대답은 또 처음 듣던 그 말이었다. 혹시나 하고 3년 세월을 또 기다렸건만 덕수가 될만합니까 하고 물으면 또 그저 그 대답뿐이었다. 박덕수는 하는 수 없어 옆방집 노인을 찾아가 이대감이 하던 말을 되뇌며 자초지종을 아뢰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틀렸네, 틀렸어. 뇌물을 먹여야 하겠는데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적어서야 되겠나 하고 후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덕수는 그날 밤으로 만장같이 적은 편지를 띄워 한양에 발길을 들여놓은 이상 소원이나 끄고 가려 하니 부모 양친과 여러 문중 어른들께서 부디 살펴주십사 하고 눈물겹게 사정하였다. 덕수의 부모 양친은 물론 박신의 문중 여러 사람들도 그 편지를 받아보니 듣던 말과 같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본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하지만 덕수의 말 들어보니 3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굳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일함도 그 과거를 한번 보자는 것이요. 남아가 품은 소원 이룩하자는 건데 비난하여 쌀독에 거미줄이 친데도 그 뜻만은 생각해 주어야 했다. 그리하여 문중의 여러 사람들은 또 십시일반으로 너 한 푼, 내 한 냥 해서 한양에 가 있는 덕수한테 돈을 보냈다. 덕수는 집에서 돈만 오면 수중에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이대감께 올리며 과거를 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대감은 사양도 없이 그 돈을 제 호주머니에 넣고는 의뢰하는 말이 또 그 말이었다. 그러나 한강에 돌을 던졌는지 과거 본다는 소식은 여전히 감감하였다. 이러구러 세월은 세월대로 흐르고 흘러서 9년 세월도 다 지나가고 10년철이 되었다. 덕수는 10년철이 되니 이번에야 과거를 보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또 편지를 만장같이 써서 집에 보냈다. 집에서는 또 돈을 붙여왔는데 편지에는 집은 물론 온 문중의 가가호호가 인제는 가상까지 다 팔아먹고 알거지 신세가 되었으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기막힌 사연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다 가고 내일같이 과거는 보게 됐는데 이대감은 여전히 말 한마디 없었다. 덕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봐야 안다고 대감을 찾아가서 내일이면 모두들 과거를 본다는데 소인도 될만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 대감이 한다는 소리는 또 그 소리였다. 되고 말고 내가 된다면 되느니 걱정 말고 자네 일이나 잘하게. 난 일구이연을 하지 않네. 박덕수는 이튿날 아침 지게를 벗어 던지고 대문에 아래와 같은 글을 써붙였다. 이대감의 일구이연에 물지개를 10년 줬소. 일가재산 다 털어먹고 가오 가오 나는 가오. 이대감의 일구이연에 공든탑이 무너졌소. 일구월심 한을 품고 터벅터벅 나는 가오. 박덕수는 구름처럼 모여든 선비들이 과거장에 들어갈 때 한양을 등지고 피눈물을 삼켜가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정처 없이 걸어갔다. 가고 가다 나니 서산에 해가 져서 객주집을 찾아들게 되었다. 객주집은 어떻게나 컸던지 올라가는 마바리꾼, 내려가는 마바리꾼들이 한쪽 편에 들고 한쪽 편에는 한양을 오르내리는 행객들이 들었다. 덕수가 객주집에 들어서니 객주집 주인은 덕수를 한양에서 오는 손님이라고 널찍한 방 한 칸을 도구로 내주었다. 덕수가 저녁을 먹고 나니 삭풍은 나무 끝에서 울부짖는데 눈송이까지 휘날려 천지 만물은 백설 속에서 떨고 있었다. 추움도 추움이려니와 노독이 몰려들어 덕수는 지체 없이 자리를 깔고 누웠다. 그런데 이때 웬 여인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비고
누군가 자끈자끈 매질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덕수가 밖에 나가보니 의복이 남루하여 볼 꼴 없는 부부가 백설 위에 꿇어앉아 두 손을 마주 비비며 비는데 곰같이 둔한 사내가 씩씩거리고 사정도 없이 자끈자끈 모진 매질을 하며 그들을 내쫓고 있었다. 덕수는 너무나도 어이없어 매질하는 사내 앞에 막아 나서며 물었다. 혹하네 객주집 찾아 들어온 사람 무슨 용고로 이렇게 사정도 없이 때리는 거요? 주인님이 때려서 내쫓으래서 때리오. 주인은 무슨 용고로 때리라는 거요? 어디서 오는 양반인지 옴니 앞니 케어도 무소. 그래 보면 모르겠소. 거지로 생겨났으면 동네방네 다니며 밥동량이나 할 것이지 객주집에 찾아와 잠자리 동량까지 하니 매를 대서 쫓게 안 됐소. 그래 당신도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을 믿고 들어왔는데 거지라고 백설이 쏟아지는 밤에 내쫓으면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오. 주인 양반한테 이루오. 돈은 내가 낼 테니 이 사람들을 내 방에 보내오. 돈을 내겠다는 데는 주인도 말문이 막혔다. 하여 덕수는 맞아서 유혈이 낭자한 떠돌이 내외를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방에 들어와 보니 여자는 만삭이요 남자는 앙상한 뼈에 가죽만 붙은 사람인데 옷은 어느 천년에 해입은 것인지 모진 살도 채 가리지 못하는지라 차마 두 눈을 뜨고서는 볼 수 없었다. 덕수는 뚫렁뚫렁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두 내외의 핏자국 눈물자국을 닦아주고는 주인장을 불러 저녁을 시켜 들여왔다. 저녁상이 들어올 때 여인은 매를 어떻게나 맞았던지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고 남편 되는 사람은 밥상에 마주 앉았으나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우지 마오 가련한 유객.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있고 고생도 하고 나면 끝에는 낙이 오는 법이오. 어서 밥을 뜨오. 그대까지 쓰러지면 부인은 누가 돌보고 부인이 일어나지 못하면 뱃속의 아이는 어이하겠소. 덕수의 말에 남편 되는 사람은 억지로 몇 술 뜨더니 상을 물렸다. 박덕수가 그럭저럭 두 유객 내외를 안돈시키고 노곤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어느 때나 되었는지 애기 울음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갓난애를 받아 안고 어쩔 줄을 몰라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고 있었다. 박덕수가 그 애기를 보니 남자는 아니로되 달덩이같이 어여쁜 옥동녀였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불쌍한 유객네 세 식구를 지켜보다가 주인을 찾아 더운 물 떠 들여다 깨끗한 물에 아이부터 목욕시키고 괴나리 보찜을 헤쳐서 시골놈 한양생활 10년에 단벌 남은 적삼을 꺼내어 아이 몸을 가리워 주었다. 이튿날 아침 박덕수는 수중에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유객 내외 앞에 내놓으며 작별을 고하였다. 이 돈은 어린애가 탈이 생기거나 산모가 몸탈이 나면 쓰오. 그리고 여자애라고 서러워 말고 부디부디 곱게 기르오. 자, 나는 가오. 유객이 생각해보니 죽는 사람 살려준 은공만 해도 백골 난망인데 뒷일까지 이렇게 보살펴주니 목이 메어 말을 못하고 덕수의 두루마기 자락을 와락 쥐어잡았다. 이걸 놓소. 갈 길이 바빠서 같이 있으면 돌보지 못하니 어서 놓아주오. 갈 길이 아무리 바쁘기로 죽는 사람 살려주고 성함 석자 안 알려주고 떠나시겠소이까. 은혜란 당치도 않은 소리요. 사람 인자를 붙이고 세상 본 사람 이만한 일도 못하면 인생의 의리 어디 있겠소. 자, 어서 놔주오. 유객이 들어보니 들을수록 가슴에 깊이 안겨오는 말이라 두루마기 자락 더더욱 틀어잡고 성함 석자만 알려달라고 애걸했다. 길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 산 사람 이루에 만나기 일수인데 성함 석자 알려주시오. 허허, 10년 유경살이에 물지개지고 일가문중 가산을 다 팔아먹은 놈, 제 성함 남겼겠소. 갈 없이 팔아먹은 이름 묻지를 말고 어린 자식이나 곱게 길러주오. 덕수가 말을 뱉기 바쁘게 두루마기 잡아채고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유객네 부부는 떨어진 두루마기 자락 부여잡고 대성통곡하였다. 덕수는 주막집을 나서자 거린이 되고 말았다. 그는 자락이 떨어진 두루마기를 입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이 동리 저 마을 찾아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다. 한편 주막집에 들었던 유객은 덕수의 신세로 한 달 동안 주막집에서 보내다가 아내가 몸을 추스르자 주막집을 나와 한양으로 갔다.
빌어먹어도 인가가 많은데 가서 빌어먹는 것이 나을상 싶어 한양에 왔으나 한양 인심은 산골보다 못하였다. 그래서 아이를 업고 부인은 바가지를 들고 동냥밥 먹으며 한양을 나서는데 마침 한양 가까운 어느 산 밑에서 뽀얀 다북쑥이 꼭 박아선 땅떼기를 찾았다. 여보, 이 땅을 일구면 우리 세 식구 입은 말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내의 말에 남편도 그것 참 좋겠다고 무릎을 쳤다. 그날부터 부부는 그곳에 움막을 짓고 남편은 밭을 일구고 아내는 한양거리에 다니며 밥동량을 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딸의 나이 28이 되도록 떼기바 가꾸었으나 살림은 좀처럼 피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하루 남편이 산에 가더니 큰 나무를 베어다 절구를 만들었다. 여보, 마누라, 간 40에 보내가 이팔 청춘이 되도록 돈 한 푼 못 모았으니 무슨 돈으로 그 은인을 찾아보겠소. 내 절구통을 파놓았으니 오늘부터 한양에 소망하여 고추나 마늘 따위를 찧어주면 돈량이라도 생길 게 아니오. 이리하여 마누라는 한양거리에 내려가 일거리를 얻어오고 남편은 밭을 가꾸고 딸은 절구질을 하였다. 다 큰 규수가 고운 옷 한 벌 못해 입고 손이 터갈라지도록 일만 하니 부모의 마음 쓰리고 아팠으나 딸은 돈을 벌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찾겠다고 눈만 뜨면 절구질이었다. 이때 나라의 늙은 왕은 죽고 나이 20이 된 왕세자가 부왕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왕은 미혼전이라 황태후는 왕세자 즉위하자 문무백관들 모여놓고 세자빈을 간택하라 분부하였다. 황태후의 영이라 육판서 12대신들이 친행하여 세자빈을 물색하는데 금상님은 성례를 이룰 생각이 없는지 양귀비 같이 고운 처녀를 간택해도 도리질이라 안달난 것은 육판서 12대신이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이조판서와 예조판서가 친행하여 세자빈 간택을 나가는데 한양을 갓 벗어나니 갑자기 맞은편 산기슭에 해달이 일시에 솟았는지 금빛 광채가 찬란하고 쿵쿵 하는 절구질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절구질 소리에 맞추어 두루미 뚜rum뚜rum 울며 너울너울 날아예고 기러기 끼륵끼륵 울며 춤추는지라 두 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리로 옮겼다. 가까이 가보니 웬 규수가 고춧가루를 찢는데 그 규수의 머리 위에서 두루미와 기러기 날아예니 눈이 부시는 빛은 절구공질하는 소저의 얼굴에서 뿌리는 빛이라 두 판서 깜짝 놀라 쳐다보는데 규수 공소원이 머리 숙이며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시는 대인들이신지 소녀 고춧가루 찢느라 악성스런 냄새 풍기어 죄송하옵니다. 들어보니 예절이 해달같이 밝은 데다 목소리 또한 금쟁반에 옥을 굴리는 듯 아름다웠다. 절구질하는 소녀, 집이 어딘고? 네, 이 움막에서 사옵니다. 이때 영감이 움막에서 나오며 두루미와 기러기를 쫓느라고 빗자루를 휘휘 둘렀다. 영감은 대인들을 보자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머리도 들지 못하고 말하였다. 대인님들께 아뢰입니다. 가세가 비난하여 고춧가루 찧어주고 생계를 유지하옵는데 두루미와 기러기 저렇게 날아드니 저 애가 어찌 절구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루미와 기러기를 쫓사옵니다. 허허, 날아드는 두루미 기러기를 쫓지 말고 얘와 앉아 묻는 말이나 대답하소. 저 절구질하는 소저는 집의 딸인고. 네, 소인의 딸이옵니다. 올해 나이는 얼마나 되는고? 28이옵니다. 두 판서 영감의 말을 듣고 소조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여 볼 모양 없으나 두 눈에 새별이 돋고 두 볼은 해달이 뜬 듯 환했다. 두 판서 한시도 지체할세라 그 길로 황태후와 금상님 전에 자초지종을 보하니 황태후는 아들의 안색만 살피는데 임금이 왕목께 없어 싫다 하시지 않고 경들 보기에도 틀림이 없다면 경들의 생각대로 행할지라 라고 하니 두 판서 허리 굽혀 절을 하며 하는 말이 허물이라면 남루한 옷차림에 글한자 배우지 못한 것인 줄 아래옵니다. 옷은 바꿔 입고 글은 배우면 되지 않는고 내 평생 소원이 어진 백성 보살피려는 것이니 신분을 가리지 말고 사람됨을 보고 가부를 아뢰어라.
임금의 말에 황태후도 다른 말 없이 아들의 생각을 좇는지라 삼정승이 친행하여 두 판서 앞세우고 구혼을 떠났다. 새 정순과 두 판서가 개딱지 같은 움막에 이르러 구혼을 하니 영감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딸이 하는 말이라고 하니 영감도 정신을 가다듬고 그 자초지정을 말하며 흐느껴 울었다. 추운 겨울날 우리 세 식구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꼭 찾아야만 하옵니다. 들어보니 덕성이 태산같이 높으신 분이요 경히 임금님께 보하여 어서 찾도록 하겠으니 그 일은 근심 말고 어서 허혼하시오. 영의정이 일어나 절을 하니 영감도 황망히 맞절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유객의 딸은 한 나라의 황후로 되고 유객도 부원군으로 받들려 새 식솔이 다 궁중의 사람으로 되었다. 유객의 딸 의포단장을 하니 세상에는 그런 가인이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웃는 가색이라고는 없이 하루 삼시 서북간 마주향에 절을 하고 첫 술을 떠서 상머리에 담아 놓고야 밥을 먹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석 달 열흘 백날이 되도록 이렇게 하니 임금도 그 소행에 눈물 지는지라 부원군을 찾아가 궁전에 잔치 베풀고 객주집에서 만난 은인을 찾겠노라 아뢰니 부원군 내외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였다. 그 이튿날부터 석 달 열흘을 기한으로 자기의 지나온 역사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에겐 돈 1000냥의 벼슬자리까지 준다는 방이 온 나라에 나붙고 궁전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어 방방곡곡에서 모여오는 이야기꾼들을 접대하였다. 온 나라에 이야기께나 한다는 사람들이 돈 1000냥과 벼슬자리를 바라보고 왕궁에 구름처럼 모여드는데 웬일인지 석 달 열흘 기한이 다 되도록 박덕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덕수는 그동안 방랑생활 끝에 늙고 병든 데다가 벼슬자리 때문에 수십 년을 고생했는지라 방을 보고도 아예 한양으로 갈 궁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기한이 다 되어가니 유경살이 10년에 2대감집 물지개만 지고 문중가산을 탕진한 일을 생각하며 원통한 가슴 풀어 헤치지 않고는 죽어 눈을 감을 것 같지 않았다. 덕수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궁전에 들어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음식 만포식하고 방에 들어서니 부원군 내외가 앉아 이야기를 듣는데 어디서 한번 상면한 것 같기도 하고 초면 강산인 것 같기도 하였다. 부원군 내외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 덕수의 낯을 눈자리 나게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오셨소? 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왔소이다. 그대 남에게 덕성을 베푼 일 있으면 말해보소. 네,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으로 남에게 덕성을 베푼 일은 없사오나 과거 보러 한양 왔다 10년 물지개만 지고 일가 친척들의 가산을 탕진한 죄는 있소이다. 그리고 10년 유경살이에 가문재산 탕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아무 객주집에 들러 매맞은 유객부인의 몸풀이를 본 일이 있사온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종무 소식이 오니 아마도 죽은 줄 아랩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 끝까지 구해주지 못한 한이 있사옵니다. 덕수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쌓이고 쌓인 그 이야기 엮으니 부원군의 부인 덕수의 발 아래에 엎어지며 대손통곡을 하는데 부원군도 덕수의 손 와락 끌어잡으며 눈물을 쏟는다. 아이고 저승에 가야 만날 줄 알았더니 이승에서 만났구려.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때 중전에서 통곡소리 들은 임금과 황후가 달려나와 덕수를 맞는데 황태후 삼정승이 뒤따라 들어섰다. 아버지! 황후가 덕수의 목을 끌어안으며 아버지 머리 드시고 저를 보셔요. 저예요. 아버지 적삼에 새빨간 몸 가리우고 이 세상을 본 저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니 당치 않은 말씀 마시오. 한평생 호래비로 거린의 딸 적삼에 싸준 일은 있어도 해달 같은 황후님 딸을 낳아 기른 적 없소. 아소 이러지 마소. 박덕수는 너무도 놀랍고 겁이 나서 뒤주춤하며 물러서는데 황후가 재차 아버지 상기도 그 헌 두루마기 못 벗었구려. 아이고 불쌍한 아버지 하고 목 놓아 우는지라 부원군 그제야 정신이 들어 몸에 품고 오매불망 그리던 그 떨어진 두루마기 자락 내어들고 덕수의 두루마기 자락에 맞추어 보니 틀림없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 이튿날 임금은 이대감을 잡아가 곤장 100대를 쳐서 궁전에서 내쫓은 뒤 덕수에게 홍문관 벼슬을 봉하고 무슨 소원이 또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니 덕수는 임금 앞에 허리 굽혀 절을 하고는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상감마마의 어지신 첩은 고맙기 그지 없사오나 이 늙고 병든 몸이 어찌 무거운 집을 떠밀 수 있으리까. 소인은 나라에는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또 일국의 흥망성쇠가 인재 등용에 달려 싸운즉 바라보건대는 뇌물을 받고 인재 등용하는 일 없게 하고 시골 사람 한양 사람 양반 쌍놈 가리지 말고 재주가 있는 사람 등용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소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하계 기탈처럼 백발인 부모님을 모시고 금상님의 하해와 같은 은덕으로 남은 여생을 보낼까 하나이다. 임금이 그 말 들어보니 또한 천만지당한 말이라 쾌히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덕수는 궁전에 가서 임금과 황후 그리고 부원군 내외의 후한 대접을 받으며 잘 지내다 고향에 돌아갔다. 그 후 젊은 임금이 정사를 보는데 풍문에 아무 대감이 뇌물을 받아먹다 곤장맞고 쫓겨났다는 둥, 아무 부제사는 배틀 장사의 아들이요, 아무 참파는 소금 장사의 아들이라는 둥 별별 희한한 소식이 한양에서 전해오니 백성들 모두가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라가 창성하고 백성들 격앙가를 부르며 기뻐하니 박덕수도 갱소년한 듯 날마다 얼굴에 웃음을 담고 학발상침 모셔가며 잘 살았다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